안녕하세요. 오늘은 문과 학생들을 위한 과학 탐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과 학생들도 통합과학으로 해서 수업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대에 참가하고 싶은데 실은 이과 학생들이 워낙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그쪽에 대해서 정보도 많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그 과탐이나 이런 대회에 크게 어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드리고자 거를 갖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문학 작품하고 과학 탐구를 딱 매치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실현화시켜 줄 만한 뭔가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얼굴 인식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아주르 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고 있어요. 얼굴 인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일단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PC 딱 켜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노란색 요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는 얘는 주소예요.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체험 계정 만들기라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체험 계정 만들기 있는데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하는 상황에서는 체험 계정은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트들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얼굴 인식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얼굴 인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얼굴 감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또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거기다 넣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줘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들이라면 실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번에 실은 이걸 갖고선 몇 년 전에 이제 탐구했던 그 내용이 수학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도형 접기, 도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 심리적인 거, 좌뇌하고 우뇌의 그 발달 상황, 그 활성화되는 상황을 갖다가 갖고선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뇌 관련한 거 탐구를 할 때는 다른 게 또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얼마 없잖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고3 같은 경우는 9월 17일까지만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그 생기부 기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문과 학생이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실은 만들었어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친구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얼굴 확인이 있고 인지된 감정 인식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바로 인지된 감정 인식이라는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볼 건데,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얼굴 감지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쪽 오른쪽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오늘은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인지된 감정 인식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요 아래 부분 보면은 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모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모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아래 보면 anger, contempt, disgust, fear,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서 과거 내용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화면에 예시로 사진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 있는 사진 중에 제가 이 꼬마의 얼굴 하나 사진을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진 하나 골라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찾아보기라는 그 난이 있어요. 그 찾아보기 난에서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 PC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올려다 놓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하면은 아이고 이게 박스가 옆으로 치우쳐졌네요. happiness, 그 다음에 neutral, 그 다음에 sadness, surprise 이렇게 있거든요. 이 얘네들 같은 경우 아까 있는 건 똑같아요. 뭐 emotion 했을 때 여기 emotion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anger, 그 다음에 contempt, disgust, fear, happiness, neutral, sadness, surpris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꼬마에 대해서 이제 감정 분석을 하니까 surprise가 0.803이고 sadness는 없어. neutral은 중립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그냥 평온한 뭐 이런 거. 얘는 거의 그렇게 막 크게 수치가 변화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happiness 같은 경우는 0.196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뭔가를 갖다가 하고선 감정의 변화가 생긴 게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이 얼굴에 나타나는 이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를 할 거예요. 물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얼굴 근육과 감정에 대한 관계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그걸로 갖고서 이론적 배경 쓰시고 그 다음에 탐구 내용 세부적인 거 들어갈 때 이거는 실은 이 탐구는 재료비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는 컴퓨터하고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게 김소월 시인데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실은 아무것도 없이 글씨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글씨만 읽었을 때 하고 이때의 감정.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화사한 그림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해서 시를 감상했을 때의 감정. 다르겠죠. 이 사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글만 읽었을 때, 글만 읽고 났을 때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시화를 보고 났을 때의 얼굴 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거를 아까 우리 봤던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얼굴 인식 프로그램 있죠? 거기다가 얼굴을 띄우는 거예요. 사진을 띄워서 사진으로 감정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분석 내용을 갖고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한 거 같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해서 그냥 너 기분 좋은 거 같아, 슬픈 거 같아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툴을 이용해서 이거를 누구 탐구를 다른 학생들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학생 이제 할 때 같이 찾아가지고 이 내용을 준비를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글만 읽었을 때 얼굴 사진, 이렇게 시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얼굴 사진. 근데 이제 여러분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사진을 언제 찍어요?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왜 시를 읽지? 지금 갑자기 아까 얘기했죠. 김소월 시하고 탐구가 무슨 관계야?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지금 과학 탐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걸 통해서 탐구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과적인 탐구에 대한 세특사항 들어가실 수 있고 이과적인 탐구에 대한 세특사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과 가려는 학생들, 또 뇌과학 하려는 학생들, 의대 하려는 학생들 다 가능해요. 뭐 하시든 이제 해서 작성 시작하시면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소통이 불가. 감정이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전화로 통화하는 거랑 줌으로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우라 있죠. 막 쌓여있는 거. 이런 거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난다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여기 그 내용이 하나가 이게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볼까? 시를 통한 정서의 다독임.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우리는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토닥토닥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자,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봐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이제 보시면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죠. 교과서에 내용이 있냐? 어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당연히 지금 고3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분이 여러분한테 추천서를 써주실 수도 있고 물론 담임 선생님도 써주시지만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추천서 쓰는 거에 있어서 요즘 추천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면은 왜 그럴까 그 내용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이야기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추가 탐구 이거는 뭐냐면 다른 시인들 시를 읽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더 강한 느낌의 시들 현대 시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시인을 읽는다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른 시인의 작품을 갖고 비교, 탐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 시인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살았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또 다르잖아요.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제가 자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자막 계속 하다가 지금 이거 번뜩 그때 이제 또 얘기하는 거 생각나서 그때부터 이거에 또 이제 달리다 보니까 자막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짬짬이 자막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질문하기예요. 시를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 시를 여러 편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 시를 그림과 함께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 음악을 들으며 시를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 이건 이제 제가 얘기 안 했죠. 음악 얘기는. 근데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정의 순환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시를 소리내서 읽었을 때, 또 그냥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읽었을 때,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외국 시인들의 시를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외국 시인들의 시를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 야냐냐냐냐냐냐. 색깔을 제가 이렇게 막 칠하고 있죠. 외국 시인들을 읽었을 때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시라고 그래도 물론 그 시를 읽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영어로 읽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번역을 된 거를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과 학생들이 이거를 또 이쪽 부분을 접근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영문과 학생들도 영시 또는 외국 시하고 우리나라 시하고 같이 읽었을 때의 감정 변화면은
이 영문 쪽에 있는, 인문 쪽에 있는 학생들도 과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창의력이 넘치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제가 큰 목소리로 얘기했죠. 주의할 점 정말 중요해요. 시를 읽기 전에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평소 때 모습의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난 다음에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또 사진을 찍고, 뭐 시를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여러 편의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또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감정 변화하기 전에 원래는 어떤 하나의 탐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 한 편을 읽고 그 사람의 before, after를 갖다가 변화된 거를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은 시를 읽기 전에 얼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시 읽고 난 다음에 얼굴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시를 두 편을 읽었을 때 또 얼굴 사진을 찍고, before, after를 계속 찍어야 되지만 시간상 뭐 좀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냥 평소 때 시 안 읽었을 때 얼굴 사진 하나를 찍고요. 그거에 대한 감정 분석을 해야 돼요. 감정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대조군이 돼요. 감정 분석하고 난 다음에 시 읽고 난 다음에 시 한 편 읽고 난 다음에 감정 분석, 시 두 편 읽고 난 다음에 감정 분석, 시 세 편 읽고 난 다음에 감정 분석, 네 편, 다섯 편, 여섯 편. 근데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 그런데 시를 갖다가 6편이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6편이나 7편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를 읽는 사람이 지루하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앵거나 디스거스트나 이런 부분의 수치가 빡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시를 일반 사람, 시를 별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시를 몇 편을 읽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지를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도 하나가 또 탐구가 돼요. 오, 소름이 오싹오싹 하시나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탐구라는 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그 분석에 대한 툴만 하나 제대로 잡기만 하면은 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평범한 것도 정말 대단한 탐구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시 읽기 전에 사진 꼭 찍으세요. 이거 나중에 사진 안 찍고 나서 어떻게 사진 안 찍어서 이러면 몰라.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반드시 표를 만들어서 감정의 수치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과 학생들은 이런 표 만드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모든 게 다 표고 모든 게 그래프예요.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과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서술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과탐은 분석이고 데이터고 그래프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진달래꽃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거를 갖다 내가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그러니까 진달래꽃 이것도 있죠. 진달래를 한 번 읽었냐, 두 번 읽었느냐, 세 번 읽었느냐, 네 번 읽었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를 읽더라도 어떤 시를 몇 번을 읽었을 때 가장 좋냐. 예를 들어서 4번 읽어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는데도 다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은 일단은 데이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영상에서 모든 거는 다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보고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음악같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며 읽었을 때 그 수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만족스러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서 읽었을 때도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뭐 공포 이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석을 하면 오른쪽 창에 그게 다 떠요. 영어로. 그러면 그거를 다 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실은 데이터가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하기 되게 벅찰 수 있어요. 자, 진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정말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수치상으로 다 적어야 되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조금 그 데이터 정리하는 거는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생을 시키든가. 동생 학교 안 가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표를 적으시고 난 다음엔요. 그래프를 이제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래프도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표나 그래프 관련해서는 과탐에서 할 때 제가 이거 영상 말고 또 다른 영상 이제 하나 더 실제적인 탐구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과탐에 필요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프 관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관련한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탐구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끝나기 전에 그 영상을 제가 올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말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거 갑자기 선생님 수학과 접목하기 통계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앞에 것만 저희가 했잖아요. 그 앞에 한 것만으로도 실은 충분하다. 너무 내용이 많아. 그럼 더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냥 종결하셔가지고 보고서 써가지고 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 이 부분은 실은 수학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과학인데 IT 관련하고는 IT 분야와도 굉장히 접근성이 높죠. 근데 IT 관련한 쪽으로 해서 가려는 학생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통계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고자 하는 거를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드는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통계청 블로그예요. 통계청 블로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통계청 블로그에 가면 이렇게 카드 사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게 다 제목이 뭐 있죠? 뭐 스윗한 인터뷰 현장 통계청을 추천해주세요. 이 쿠폰 서비스 거래네요.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딱 들어가 보면요. 다 표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어요. 표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용할 만한 그런 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어디다 써먹어요? 그렇죠. 이론적 배경에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그 통계 예를 들어서 김소월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소월 시를 이제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느끼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거가 통계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대조군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조군으로 두고 시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들 있죠. 그 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그림을 그 표나 그래프 같은 거를 실험군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읽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이렇게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 제가 벌써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요. 시를 읽어서 화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그리고 음악하고 같이 듣는데 또는 그림하고 좋은 그림하고 같이 보는데 좋은 풍광 보면서 화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실은 정해져 있어요. 시를 읽고 나면 확실히 감정적으로 좋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과연 진짜 그럴지를 탐구 내용을 갖고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통계 블로그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통그람이라고 있어요. 여기 통그람이 들어가면 설문조사 여기 설문조사 있고 통계 분석 있고 뭐 참여 공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할 건 이 설문조사하고 통계 분석 요 부분일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고등학생 유튜브 사용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자기네들 보고서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는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하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 관리 통계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착착착착 예쁘게 이렇게 딱 나와요. 정말 좋겠죠? 근데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와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외려 차라리 지금 뭐 2학년 이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 친구들이 이쪽은 활용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보고서 쓰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문과 학생들이 쉽지 않은데 통계 활용해가지고 쓰면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 제가 영상 준비하고 있어요. 영상이라는 게 어느 하나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은 그 꼭지를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어떤 그 영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셔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말들을 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